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한 거는 구글에서 제미나이 3.0을 만들어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써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거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하면은 이게 거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 상승 마감을 했고, 또 게다가 12월달 기준금리,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동결을 할 거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다시 잘하면은 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또 분위기, 기대가 생기면서 미국 시장에 상승 마감했고, 그 영향을 우리가 초반에 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쭉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코스피는 이렇게 0.3% 조금 이렇게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05% 하락하면서 뭐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오르기도 올랐고 해서 마땅하게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약간 현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중형주 있잖아요. 오늘은 소형주 말고 중형주가 외국인들 좀 매집을 했는데,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업종 제외하고 화학이라든지 금속, 건설 이런 거 있죠. 이런 업종들은 조금 살펴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현금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넣는 거 일단 일부 떼놓고 요거는 좀 모아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관심을 가질 때 이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시장 수급도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니까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사고 팔고 있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매수 전환됐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물량을 갖다가 분기로 보게 되면은 한 74,000원에서 한 9만원 정도 이렇게 매집 단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전 분기에는 한 이렇게 64,000원 부근에서 물량을 좀 제법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을 때와 또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들을 보유한 거 비교를 해 봤을 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한 6억 3천한 4백만 주 정도 매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집 여력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분석이 되냐면은, 한국 시장 하면은 그냥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국 시장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삼성전자 사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매집 여력이 많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물량을 갖다가 우리 한국에 투자하겠다 했을 때 들어오게 되면은 저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게 한 코스피 지수 10,000 이상도 안 가겠나. 그렇죠. 삼성전자를 진짜 예전에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것만 꽉 채우게 되면은 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와서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또 타임세이버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SK하이닉스도 사람들이 참 좋게 보는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어떤 테마, 인공지능 AI 테마를 잘 올라탄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삼성전자하고 동급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고요. 최근 한 분기 동안에 거의 한 1,700만 주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평균 매도 단가는 보면은 그래도 1,500만 주 최근 한 달 많이 팔았으니까 57만 한 6천원 부근에 많이 팔았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 단가를 보니까 가장 많이 한 게 10만원 부근에 거의 한 2천만 주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10만원 부근에 사서, 와, 이거 진짜 57만 6천원에 1,500만 주 정도 이렇게 팔았으니까, 또 그 이전에는, 3만 6천원에 산 것도 있고, 장기 투자하는 애들은 7만 7천원에 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꼬들기 가지고 엄청나게 잘 팔아먹는다고. 지금 SK하이닉스 이거 외국인들 매집 여력도 얼마 안 돼. 이번에 지금 가장 많이 싼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면은 아마 골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내가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 눈 뒤집히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말고 그래도 삼성전자 사라. 물려도 삼성전자 물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대충 그런 거고. 그래도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게 좀 있습니다. 중형주 좀 들다 보면은, 일단 LG 이노텍이죠. 이거 괜찮습니다. 추세도 살아있고요.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타임세이브로 보게 되면 사실 요때 끝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언제 삼성전자 끝났냐면 이번 추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번 추세가 요때인데, 요때 끝났어요. 요때 10월 한 중순 조금 넘어서 말 가까이 됐네. 요때 끝난 겁니다. 저때 이제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PEC 할 때 끝났네요. 깜보 회동할 때 요때니까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나와야 그 이후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멀리 볼 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또 매집 여력도 상당히 해서 멀리 보면은 가능하다. 근데 굳이 이걸 왜 들어가냐고. 너하고 나 추세 끝나니까 부지부지 하잖아요. 이걸 왜 들어갑니까? 다른 거 현금 들고 있거나 다른 거 들어가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삼성전자는 그렇고요. 자, 심택이도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좀 봤었잖아요. 괜찮은데 이것도 좀 어중간하긴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없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비교를 하는 게 좋거든요. 없어요. 그 전에 찾아봐야 다이아몬드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이아몬드가 뜰 정도라고 하면은 수급 분석에 이렇게 과거에 쭉부터 쭉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심택에도 한번 이번에 좀 필 받아가지고 좀 사람들이 과도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저런 다이아몬드가 뜬다고요. 좀 이상 현상이기 때문에 조심해라는 겁니다. 제가 하면 게임 끝나고 보통 나오는 게 좋은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인도 땡중 이야기할 때 동전, 은화, 금화 이런 거 이야기 되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이외에 하나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신규로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들고 있는 사람이 내 지금 팔까? 좀 더 들고 갈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다 그러면은 대충 원금 정도는 회사하고 한 나눠보고 어디까지 가는 거 이런 나눠보는 이런 분위기는 괜찮아도, 심태기를 갖다가 요즘 다시 뜨던데 오늘 가던데 지금 내가 사야 될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들고 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원금은 다 빼고 남은 거 가지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다, 이런 관점도 괜찮고, 이제 다이아몬드 떴으니까 나는 집에 갈란다고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죠. 아모레 퍼시픽 요 홀딩스 요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일령이 나와가지고 이게 중국하고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국 놈들이 일본 가가지고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장기 보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본들 보면은 일본이 중국화 되어 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의 학교를 한 번씩 제가 놀러 가서 이 중국인 유학생들 멀리 335 몰려다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시끄럽더라고. 아마 말이 좀 성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끄러워. 그냥 중국 애들 근처오면은 그냥 시끄럽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지. 시끄러운 건 이해는 하는데, 가서 이제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좀 문화시민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데다가 꼴보기 싫은 게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일본 가가지고 꼴보기 싫은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본 총리도 오지 마라. 뭐 우리 대만 너거 가면 한번 싸우자.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일본 국민들은 지지해주고 있거든. 그 중국 안 보낸대 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중국 놈들 나오니까 세상 편하고 좋네. 일본 뭐 여행의 적기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저 트럼프 때 거기 한참 싸울 때 디즈니 월드에 갔었습니다. 플로리다에 갔었는데 뉴욕도 그때 당시 방문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와, 중국 놈들 없으니까 세상 천지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떼거리로 너무나 이렇게 단체 관광으로 몰려다니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좀 불편해. 여행 뭐 즐기는 맛이 없어. 여행이란 게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 놀러 가려고 하면 지금 가야 된다. 중국 놈들이 없을 때.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좀 길어질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국 놈들이 일본 안 가니까 어디로 오느냐? 우리나라로 온다. 좀 시끄럽고 불편해도 새끼도 오면은 뭐 돈을 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장품 이거 사갈 거다. 이래서 좀 테마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 갈 것 같기 때문에 장기간 떨어졌다 아닙니까? 요거는 요참 잘 이용해서 수익 전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괜찮은데 여기 괜찮으면 당연히 아모레 퍼시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NC소프트도 지금 괜찮습니다. 이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일단 뭐 빨간색 만화가 상승 이력이 있는데 최근에 신작 게임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거기 초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게임 별로네 하고 그래서 기사가 막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실망해가 기대해서 샀는데 게임이 별로니까 안 될 것 같다 해서 던진 거야. 근데 이게 뭐냐 그럼 또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봐봐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밀렸다가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밀렸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오르죠. 이 밀린 거 뭐냐면 게임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은데 실망해서 던진 거고 이거는 아직까지 150만 명 있던데 하는 애들도 있던데 이런 거 괜찮던데 이게 뜻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물론 게임이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지금 NC소프트 우리만 샀겠나? 이거 NC소프트에 물린 세력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좋다고 큰 종목을 사면은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말 그대로 진짜 택도 안 되는 테마들 있죠. 진짜 테마 중에 전혀 택도 없는 게 뭐 선거 때 되면은 특히 대선 같은 거 하면은 뭐 대통령의 동문이다. 고등학교 뭐 동문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때 이제 한번 오르는 이 회사. 그래 되면 그럼 이 대통령이 되고 선거가 끝났다 하면 이 회사에 그때 들어온 이 돈들은 테마로 해먹고 다 갔기 때문에 다음에 안 들어온다고. 게임이 끝난 거야. 저걸 갖다가 굳이 단자 찌꺼리 한다고 사는 놈들이 있거든. 이렇게 놉니다. 근데 그거는 희망이 없지만 NC소프트 이런 것처럼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그런 세력들이 양아치 같은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펀드라든지 좀 큰 돈 벌리는 세력들이 들어온다고요. 게임도 이번에 좀 편입해야 되겠네 이 느낌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걔들이 물려 있을 수도 있잖아. 걔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좋다고 샀는데 걔들이 뭐 시세를 갖다 항상 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 타고 월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분위기 타고 더 뛰어가지고 와 사람들 흥분하게 만들어서 10만 원에 사가지고 57만 원 던져보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그럼 NC소프트에 물린 애들도 있는데 뭐 사람들이 이게 찐 반응일 수도 있죠. 진짜 게임이 좋지 않아서 이것만 기대했는데 이게 진실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NC소프트에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래 되면 곤란하다고. 안 좋은 것도 좋다 해주고 주가를 좀 들어 올려야 아니 돈 빼갈 거 아닙니까? 물린 돈을 빼갈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거 진짜로 좋아서 오르는 건지 최근 한 며칠 다시 오르는 게 어쩐지 몰라도 NC소프트에 물린 세력들 입장에서는 나빠도 좋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대형주를 좀 투자를 해주면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던져놓고 있으면은 세력들 알아서 들어와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좋은 가격에.
그럼 나도 등달아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된다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놈들은 있는 놈들의 어떤 그 투자 방법이 있는 거고, 나는 또 내대로의 투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 눈물이나 찔찔 짜면서 더러운 세상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이렇게 허망하잖아. 그러면은 있는 놈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가만히 지켜보고, 아하, 있는 놈들이 NC소프트에 물렸구나. 저것도 신작 기대했을 건데 이거 안 되면 저것도 다음에 언제 또 무슨 핑계로 돈을 빼내겠냐 이 말이에요. 저거 이번에 신작 만드는데도 시간 많이 걸렸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좋다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봐. 안 되면 저거 본사 직원이라도 세려 넣어가지고 가상으로라도 하여튼 돈을 자비로 들여서 야, 이 게임 해 임마. 아들아 보고 니도 하고 해 라고 쉽게 될 판일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야 저거 돈 빼먹을 수 있으니까 본전이라도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저 새끼들 물렸구나. 살아날랐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네. 나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벌어모야지. 이거라고, 이거. 세상 살아가는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인공지능이 들어서 조금 바뀐 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어떤 직원들 채용할 때, 성실한 애를 채용을 하면은, 성실함 그 자체로 정말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성실한 거는, 더하기 빼기 잘하면 거기 성실하다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군말 안 하고 시키는 건 계속 하니까. 그럼 성실한 거는 인공지능이 잘 한다니까, 시키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성실한 애가 필요하지 않아. 세상을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애들이 두뇌가 필요하다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을 갖다가 더러운 세상하고 포기하는 놈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들다보고, 이거구나. 세력들이 이게 문제이고, NC소프트 오르는 거는, 이 물린 놈들이 돈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나빠도 좋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구나. 그럼 그걸 내가 이용해서 돈 벌면 되겠네? 이게 투자자라니까. 워런 버핏대로의 투자가 있고, 있는 놈들은 또 있는 놈들대로의 투자 방법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투자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사고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이게 수급 분석이라고. 이게 제가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낑기 가지고, 어쩌다가 삐죽겨 낑기 가지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이 거지 새끼들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이유이고, 가능하면은 가격 결정력이 좋다. 잘 사면 수익 내고 넣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두면 이 물린 세력들이 2만 평균 매수 단가단 말이야. 그럼 적어도 이만큼 지금 어쩌던가 들어 올려야 되잖아.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만히 먹는 거잖아. 누가? 내는 돈이 없지만은 있는 놈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 놈들을 이용해 먹는 거야. 이것도 투자라고. 맨날 기업 분석해가지고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니? 이런 것도 투자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수급 분석해 봤을 때 저 새끼 물렸다, 돈 꼬랐다, 이대로 하면 500억 원 손해다, 아니면 1억 손해다. 전마가 얼마 넣었는데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어떻다. 그럼 쟤들 올리려고 그러면 30% 넣고 올려야 된다. 그럼 저 분위기 보니까 올리는 분위기네? 그럼 올라타야지. 이것도 투자라고. 창의적이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고 방식입니다. 아마 수급 분석 열심히 한 분들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소페타시스는 이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끝났죠. 지금 여기 브레이크 걸리고 중간에 가서 여기 좀 어중간하긴 하지만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소페타시스 오늘 올랐다고 해서 왜 어쩌다 가냐고.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한국전력이는 이거는 오늘도 좀 제법 오르더라고. 인공지능이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전기가 필요하잖아. 한국전력이 되고, 그럼 이거 한국전력이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필요하지. 이 전선 까는 전기줄 만드는 회사, 전선 까는 거. 또 전선만 까려다 비나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관해서 인공지능하고 다 이제 필요한 회사들이 되는 거고,
또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이야기하던데 사실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인데 지금 전기를 이런 데서 만들거든. 이런 동해 이런 데서 만들어. 목포 영광에서 하나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저거 송전선 땡겨가지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지금 다 전기 가져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반경으로 치면은 이 원전 주변에 이 반경으로 있죠. 반경으로 이렇게 주면은 반경 뭐 100km라든가 뭐 몇십 km라든가 그 원전 한번 터져가지고 되면은 사람 못 산다미. 사람이 살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전라도 쪽으로 한번 땡겨보고 이 부산 쪽에 땡겨보니까 아래쪽에 살아남는 요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진주대 진주하고 사천하고 그 부근 있죠. 거기는 뭐 반경이 여러분들도 지도 꺼내놓고 한번 쭉 네이버 지도 꺼내놓고 해보면 돼요. 그러면 한 100km 벗어나는 지역이 진주가 남쪽에서 유일하더라고. 그리고 그쪽은 뭐 완전히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거 다 황폐돼 그냥 뭐 다 죽는 거지. 그냥 그 땅도 다 썩어 뿌리는 거죠.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방 놈들이 죽든지 말든지 서울하고 여기는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야지. 열에 지금 빼놨거든. 예, 서울, 수도권, 인천 뭐 이쪽으로는 저거는 엄고 지방에서 다 땡기가 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잘 살았지. 아, 우리는 안전하다. 지방 놈들이야 뭐 지방 소멸인데 뒤지든지 말든지 거기서 전기 끌어오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잘 살았다고. 근데 지방 놈들도 이 바보가 아니라고 이 전기선 끌고 가면은 그 앞선을 땡기 가면은 이 저거 암 걸린다 하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래서 안 걸린다고 막 정부에서 분석을 해도 원전 주변에 살면은 암 많이 걸린다 하고 아니다. 그게 또 아니라고 막 이야기했었는데 좋겠냐고. 그게 원전에 그래 좋으면 서울 한강에 하나 지나면 되잖아. 뭐 말 놓고 지방에서 해가지고 뭐 힘들게 협의해가지고 전기선 땡기가 오냐고. 한강에 하나 지나면 그 물도 많겠다. 뭐 그것을 쓰면은 냉각수 쓰면 되지. 안 그래요?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으로 해놓은 거야. 근데 어쨌든 뭐 지방에서 전기줄 땡겨가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럼 뭐 이거 이번에 좀 나온 게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 이게 전기줄 땡기면은 민원도 많고 불편하니까 그 전기 만드는데 근처 사는 사람들은 전기 요금 싸게 하고 수도권은 비싸게 하자.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거기 만드는데 거기 이번에도 울산에 뭐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그러는 것도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전기 요금이 지방에 싸면은 그렇잖아. 땡기 오는데 서울로 오면 비싸고 하니까 전기요금을 갖다가 지방하고 10배 차이를 주게 해봐라고. 진짜 생산 단가 그대로 해서 왜 평등하게 내냐고. 그렇잖아. 지방은 그만 희생하니까 원전 주변에서 안 걸려가면서 송전성 주변에서 그래 사니까 불쌍하잖아. 그런 걸 갖다가 인권을 갖다가 이 새끼들 봐 중요한 놈들이 많다 아닙니까? 환경 단체도 많잖아. 말고 서울까지 전기 그 선 땡기 가냐고. 환경 훼손하면서 또 전기수 밑에는 그 땅 다 사야 되잖아. 그것도 반대하고 송전성 주변에 얼마나 반대하고 많이 하냐고. 그 선하지 말고 원전 바로 옆에 만들면 되니까. 그럼 서울은 한 뭐 전기요금 지방보다 뭐 10배 20배 비싸게 받아야지. 그러면 공장들이 단가가 안 나오니까 어디로 가겠어? 그럼 지방으로 가겠지. 그 이번에 뭐 차등화 좀 한다고 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 되면은 지방 쪽에 공장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하고 수도권을 위해서 몰빵되어 있는 상태고 지방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억지로 지방에다가 해양수산부를 갖다가 뭐 내려보내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해봤는데 또 지역인재 채용을 하고 해봤는데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지방에서 자꾸 가는 거지. 그 전기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서울에 너무 몰빵이 된 것들 갖다가 비용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전기 요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진짜 뭐 그래 전기 요금 차등한다 그러면 제대로 차등화를 한번 해서 서울은 한 지방에 한 10배 정도 받아도 되지 않겠나. 어쨌든 뭐 하여튼 전기 이야기 나서 이야기 좀 했는데 한국전력은요 상승 여력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도 해먹고 지난번에도 해먹고 그 이전에도 해먹고 그 이전에도 해먹고 이런 거 잘 잡아놔면은 계속 해먹겠죠.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다. 이번에 아마 한국전력은 이것도 인공지능 때문에 역사를 쓸 겁니다.
자, 요게 이때까지 본 거고요. 그 나머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대충 이래서 지금 현재 뭐 시장 분위기는 신규로 해서 뭔가 살만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또 본 것 중에서 앞서 본 거 중형주 요 중에서 뭐 괜찮은 게 있으면 조금 사고, 또 한일령이라고 해서 그 반사 이익을 얻을 만한 거 있으면은 그쪽에서 조금 뭐 기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그냥 그 시장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